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달서고등학교 교사 이행복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학생들이 온라인 이제 방과후 수업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고, 주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거냐면, 이 수업은 수능 필수였던 한국사, 그러니까 수능을 위주로 공부하거나, 또는 요즘에는 또 공기업이나 또는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한국사 검정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예, 한국사 검정시험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업 형태를 이루게 될 겁니다. 하지만 뭐 다른 유명한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제가 이렇게 잘 가르치거나 이렇게 영상을 잘 찍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도움이 조금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들이 강사로 많기 때문에 그분들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그리고 제 수업의 포인트는 이 많은 분량의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가르쳐 주면서 외우기 쉽게,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학년 한국사 수업을 어떤 교재를 하고 있냐면요, 비상교육에서 쓰는 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교재를 따로 사서 공부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는 이 비상교재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로 저희는 공부를 할 겁니다. 이 교과서가 결국에는 수능이든 한국사 검정시험이든 교과서 내용이 기본이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한국사를 공부하게 되면 제일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이 외울 게 너무 많은 과목이에요. 저도 외우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외우는 방법을, 노하우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외우진 않았죠. 저도.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맞춰가면서, 그리고 이 맞춰지는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춰가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한국사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무식하게 다 외운다고 해서 한국사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야기하듯이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한국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랑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고 중요한 내용만 따로 뽑아서, 제가 수능과 한국사 검정시험에 나왔던 시험 문제 유형별로의 그 문제를 분석해서 그 부분만 가르쳐 줄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빠진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인데,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제 구석기, 신석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일단 먼저 듣고 판서랑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2페이지, 13페이지를 먼저 보게 되면요, 구석기 시대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최초의 인류의 기원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한반도에도 최초의 인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나무에 있는 과일을 따먹거나,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냥을 하거나 과일을 따먹는 행위를 교과서에, 그리고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바꾸게 되면 수렵과 채집 활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수렵과 채집 활동을 했다. 자, 하지만 이때는 만약에 사냥을 하게 되면 뭐 사냥 도구가 없죠. 지금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들은 이미 사족보행을 하던 동물에서 이제 이족보행하면서 이제 막 사람의 형태를 띈, 지금의 저희보다 뇌가 훨씬 작고 지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자신들의 몸보다 큰 동물이나 좀 포악한 동물을 사냥하려면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돌을 찾게 된 거죠. 근데 하지만 이 돌들이 웬만하면 다 뭉뚱뭉뚱하죠. 그래서 이 돌을 던졌을 때 동물들이 한 번에 잘 안 죽는 거예요. 킬링 포인트가 맞아서 HP, 여러분들 게임이나 HP가 많이 닳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특수한 돌을 들어서 던졌을 때 동물이 치명타를 입었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돌이 굉장히 날카로웠다는 겁니다. 이런 날카로운 돌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돌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또는 바닥에 있는 바위에다가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돌들이 쪼개지면서 날카로운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날카로운 돌을 들고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석기를 사용했을 때 원래 있던 돌을 깨트려서 떼어낸 조각을 사용했다. 떼어냈다라고 해서
뗀석기를 사용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쉽죠? 돌에서 떼어냈기 때문에 뗀석기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처음에 뗀석기는 대표적인 요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먹도끼와 순배찌르기입니다. 처음부터 순배찌르기가 바로 나온 건 아니고요. 처음엔 교과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먹도끼처럼 아주 주먹 모양의 뭉뚱뭉뚱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이 더 날카롭게 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하면서부터 순배찌르기, 즉 나무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석기 모양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갑니다.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이 순배찌르기가 사진에 보게 되면 굉장히 날카롭게 돼 있어요. 이 날카롭게 돼 있다고 해서 주먹도끼보다 날카롭다고 해서 신석기라는 착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나올 때 구석기 유물과 신석기 유물을 비교해서 시대에 맞는 걸 찾아라라는 내용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순배찌르기는 신석기인 줄 아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실수를 안 해야 합니다. 순배찌르기는 구석기 유물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수렵과 채집 활동을 했다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하게 되면 중요한 문제점이 있죠. 뭐냐? 먹을 게 많아야 가능합니다. 사냥할 짐승이 많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그 기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겨울이 돼서 추워지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얘들도 먹을 걸 찾아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동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동 생활을. 그래서 얘들은 계절에 따라서 먹을 걸, 짐승들도 이동을 하니까 과일도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나니까 따뜻한 지역으로 계속 이동 생활합니다. 그럼 집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되게 크고 좋게 지을 수 있지만 먹을 게 떨어지면 바로바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집을 그렇게 좋게 지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막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석기 시대의 집 이름을 막집이다라고 합니다. 막집. 자, 그리고 동굴이라는 건 당연합니다. 이 막 지을 수 있는 도구조차 없을 때는 그냥 주변에 있는 동굴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냥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집이나 동굴에서 주로 생활했고 이동 생활했다라는 거, 요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신석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구석기 시대가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바뀌었어요. 얘들이 돌을 떼어내서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모양의 돌이 랜덤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랜덤으로 나오는 걸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없을까라고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 고민하던 찰나에 얘들이 생각합니다. 떼어냈던 이 날카로운 조각들을 다시 돌에다가 갈기 시작합니다. 돌을 간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간석기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신석기에서. 그래서 떼어낸 거에서 갈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간석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책에도 그렇고 교과서 14페이지 보게 되면 농경과 목축을 최초로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농경과 목축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것처럼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소를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먹다 남은 것들을 그냥 바닥에 던져가지고 뿌려버립니다. 그래놓고 알아서 자라면 그게 농사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농사의 시작입니다. 지금처럼 농사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짐승들도 잡다가 살아있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럼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집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 쳐놓고 언젠가 잡아 먹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최초의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인류의 생활을 많이 바꿨기 때문에 혁신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신석기 문제가 나온다면 농경과 목축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신석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실수할 건 학생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목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많이 발달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신석기가 농경과 목축의 최초의 시작인데 청동기쯤 시작됐겠지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애들이 청동기 시대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가져오기 전에 농경과 목축의 최초의 시작은 무조건 신석기입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얘들은 구석기 시대 때 얘들은 이동을 했었어요. 먹을 걸 찾아서. 근데 얘들은 이제 농경과 목축도 하고 사냥 기술도 발달했고 간석기를 사용합니다. 먹을 게 풍족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굳이 이동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착을 많이 했고요. 정착은 강가나 바닷가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적지는 않았지만 얘들은 막집에서 살았지만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움집에서 지냅니다. 움집이라고요. 말 그대로 온 모양, 이렇게 온 모양 집을 지어놓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이 이제 농경과 목축을 하고
간섭기를 사용해서 기술도 많이 늘었죠. 그래서 먹을 것도 많이 풍족해집니다. 근데 한 번에 먹을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얘들은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 동그란 토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저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토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토기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신석기 유적지 가게 되면 그 땅에다 박아놓는 토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얘들이 이제 먹고 살기 좋으니까 이제 조금 미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이쁜 옷을 만든 것도 아니지만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을 잡아서 바로 그냥 그 가죽을 벗겨버려서 그냥 대충 둘러 입고 다녔어요. 하지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에 오게 되면 얘들을 이제 조금씩 자르거나 또는 섬유질 같은 걸 뽑아내는 작업을 해서 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유물이 가락바퀴와 뼈바늘입니다. 가락바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15페이지에 동그란 모양의 돌 모양입니다. 여기서 대놓고 이제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바늘, 동물을 죽이고 나서 얻어지는 뼈 있죠. 뼈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어서 이제 실을 막 엮어가지고 옷을 그냥 누더기 옷처럼 이렇게 옷을 기어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미를 향한 활동을 좀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석기하고 신석기, 구석기와 신석기를 통틀어서 중요한 내용이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 이건 시험에도 잘 나와요. 공통점은 뭐냐? 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모두 다 평등한 사회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평등한 사회.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 뒤에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지나고 나서 청동기 시대를 배울 텐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청동기 유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계급이 생겨나면서부터 계급이 분화되기 시작해요. 아직까지는 석기 시대는 구석기, 신석기까지는 두 사회 다 평등 사회였다. 서로 다 위아래가 없었다는 식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담으로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신석기 오게 되면 우리 이제 원시 신앙이라는 게 시작해요. 원시 신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말은 생소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는 뭐냐? 신앙이죠, 신앙. 물이나 또는 번개, 불 이런 거에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고 이걸 신봉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애니미즘입니다. 자연물에도 정령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애니미즘이고, 토테미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토테미즘이 바로 동물들을 섬기는, 곰이나 또는 호랑이나 자신들보다 강한 동물들을 섬기는 게 바로 토테미즘이고, 샤머니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무당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무당들이 막 무슨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춤을 추는 이런 주문이나 주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샤머니즘. 원시 신앙도 이제 신석기 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번씩 또는 상식으로 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신석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역사는 원래는 기록으로 남겨진 게 바로 역사입니다. 하지만 원래 인류의 시작부터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 때는 글씨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유물. 그래서 유물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물 사진을 딱 시험 문제에 제출하는 거죠. 유물 딱 해놓고 이 시기에 맞는 설명을 옳은 것은 이러한 문제 유형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는 두 번째 유형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반도의 지도를 보고 어느 한 지점을 찍어놓고 이 유적지에서 발견됐던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는 이 시대 때 맞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지역을 설정해서 이 지역이 이제 구석기나 신석기 이제 유적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맞는 설명을 찾아라.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라고 하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들 지도에 나와 있는 지점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저도 잘 못해봅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근데 지역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편법이지만 제가 썼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아까 구석기 설명할 때 동굴에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동굴. 그래서 유적지 이름을 제시해 줄 때 끝에 동굴이란 말이 들어있거나 예외로 전공이랑 석장리 유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전속 동굴 이렇게 외워집니다. 구석기 유적지. 전곡리, 석장리, 말 끝에 동굴 들어가 있으면 모든 곳이 바로 구석기 유적이고, 이 전속 동굴이 아닌 나머지 부분이 나오거나 뭐 서울 암사동이나 동네 이름이 붙잖아요. 그러면 다 신석기 유적지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런 지역 외우는 건 너무 노가다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외워서 전석 동굴, 전곡리, 석장리, 동굴 끝에 동굴이 붙어있는 유적지는 무조건 구석기. 이 나머지 지역이 나온다면 다 신석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쌤, 혹시 청동기 유적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그럴 생각도 해봤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구석기, 신석기에 대한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유적지를 내놓으면 청동기 문제를 잘 끼워 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한 90% 이상은 거의 다 구석기, 신석기 유적지를 내놓고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전속 동굴 요것만 빼면 다 신석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배웠던 내용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니까요. 교과서 보시고 한 번만 더 정리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동기 문화랑,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기원이었던 단군조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